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역,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역에서는 과학자들끼리 참 많이 싸워요. 안녕하세요.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완아 장동선입니다. 집에서는 늘 이론만 완벽하지만 현실은 형편없다 욕먹고 있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디지털 중독 편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중독이라고 그러면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 중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신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번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보면 어린이 청소년한테 큰 문제가 생기나? 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영역들부터 한번 짚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라고 줄리아나 마이너라는 공중보건의가 쓴 책에서 제가 조금 전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아이의 정보 공개가 되고 어딘가 소셜미디어가 됐건 SNS가 됐건 게임상이 됐건 내 아이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거고 온라인에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신원과 정보 공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하나. 두 번째는 아니 공부를 학교 가서 해야지, 야 나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아. 근데 애들이 요새 누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같이 게임하면서 놀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과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아이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상에서만 정보를 얻게 되면 사회성,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뭐 공감 능력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너 어떤 애들이랑 연애하는데, 사귀면 뭐하고 친구들하고 하면 뭐하는데, 이런 질문이 부모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친구 맺는 방식, 연애하는 방식,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고요? 잘못된 친구 만나면 굉장히 위험 행동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약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쪽에 호기심으로 야 너 이런 데 가봤어? 라고 어떤 선 넘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애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직 연애를 잘 안 해본 친구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어른인지, 이게 정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걸로 연결되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 디지털 연애로 가는 아이의 발달 과정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게임 중독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시간을 굉장히 많이 게임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게 뭐 폭력성의 문제가 없을까, 아이의 지능 발달, 뇌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게임 중독이 네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울증과 행복감이 내려가는 거, 그리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중독이 되게 되면은 우울증이 올라가고 자살 확률이 올라가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아이가 좀 더 불행해지는, 그러니까 행복감을 못 느끼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다섯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문제가 돼요? 뇌에 문제가 생기나? 내 아이가 디지털 중독이 돼가지고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온라인에서 친구들하고 다 모든 것도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뭐 내 아이의 뇌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어떤 행동 장애가 되거나 이게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문제지 않나? 그리고 또 뇌에 크게 뭐 어떤 내 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내 뇌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역,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역에서는 과학자들끼리 참 많이 싸워요. 그래서 이 디지털 중독이 문제가 된다라고 세게 말하시는 분들은 뇌가 퇴화한다, 그리고 정말 이거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그렇다면은 네 아이들은 전혀 이런 거 없이 진짜 1도 없이 키울 수 있어? 그럴 자신 있어? 사실은 괜찮아, 너무 그렇게 겁줄 필요 없어, 막 그렇게 큰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나는 잘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는 크게 요 과학자들 사이의 쌈 구경, 그래서 최신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캠프를 나눠볼게요. 엄청 해로워, 그러니까 해롭다 캠프가 있고 그냥 적당히 하면 괜찮아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예가 2013년도에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쓴 독일의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한국말로 하면 만프레드 슈피처 교수님이 이걸 굉장히 세게 말해요.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예 책에다 이렇게 써요. 머리를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퇴화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뇌과학자들은 진짜 이거 쓰면은 뇌에 문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또 다른 많은 뇌과학자나 과학자들은 야 그렇게 세게 말해가지고 괜히 겁주고 정말 막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괜찮다 캠프는 누가 있냐면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 영국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라고 있어요. 영국 옥스포드 인터넷 인스티튜트 OII라고 불리는데 이곳에 있는 교수들은 논문을 내면서 이거 그렇게 인터넷 사용이나 디지털 중독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미디어도 그렇고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고 너무 크게 이걸 포장해서 말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물론 조심스럽게 썼죠. 이 나온 논문 하나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라고 네이처 인간 행동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국제 학술 저널이 있어요. 여기에 청소년들의 어떤 웰빙,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과 디지털 기술 중독, 디지털 기술 사용 사이에 정말 큰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35만 5천 명의 데이터를 쭉 다 보고서는 과연 정말 이 디지털 기술 사용이 어떤 큰 문제로 갖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에이 큰 문제 없었어. 아주 작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긴 생겼지만 전체 인구 중에 정말 작은 부분만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도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논문을 냈습니다. 참고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프시빌스키 교수에 따르면 골디락스 가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냐면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어린이 동화 중에 골디락스와 세 마리 테디베어 이런 동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 동화를 왜 읽어주냐 하면은 모든 중간이 좋아, 뭐 중용의 정신을 서양식으로 알려주는 동화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 수프 그릇이 너무 커도 먹기 어렵고 너무 작아도 배고프고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너무 뜨거워도 먹기 어렵고 너무 차가워도 먹기 어렵고 적당한 온도여야지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동화예요. 요 앤드루 프리시빌스키 이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뭐든지 적당히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나 게임 사용이나 인터넷이나 이걸 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적당히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 없다. 막 정책을 바꿔야 되고 막 다 금지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거다라고 말하는 괜찮다 캠프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뭐 독일에 있는 다른 뭐 교수들 뭐 몇 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요. 맞아,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면 이 데이터에서 정말 디지털 중독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인과적으로 이렇게 엮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지털 미디어가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죠.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설문지로 물어보고 온라인 설문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뭐 병원에 갔을 때 물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받은 데이터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 데이터 안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서는 딱 집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캠퍼에서 말하는 거는 그 데이터가 정확히 그렇게 답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 캠프, 아니야 진짜 해로워, 엄청 위험해 라고 말하는 캠프에는 진 트웬지 교수님이 있어요. 진 트웬지는 미국 산디에고에 있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요. 그리고 책도 썼어요. 한국어로는 아이세대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인데 아이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라난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쓰는데 이 책의 제목이 영어로 엄청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 트웬지 교수님이 쓴 책은 제목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iGen, 스마트폰 세대, Why Today's Super 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 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왜 요즘의 슈퍼 커넥터 스마트폰 세대는 더 혁신적이지 않고 덜 행복하고 뭐든지 다 막 인정하고 그리고 성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책의 제목은 약간 꼰대 느낌이 좀 나죠. 서양 꼰대 느낌이 납니다. 야, 스마트폰 세대 니네 이것만 보고 자라나가지고는 훨씬 덜 행복하고 불행한 세대가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혁신도 덜 할 거고 너희들은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막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금 비호감인가요? 자, 어쨌든 요 해롭다라고 말하는 쪽에는 이 진 트웬지 교수님이 대표 주자고요. 진 트웬지 교수님이 근데 혼자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프시빌스키 옥스포드 인터넷 연구소에 있는 적당히 하면 괜찮아 라고 말한 논문을 열어낸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이 진 트웬지 교수님은 빡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논문을 씁니다. 답신으로 쓴 거예요. 아까 그 논문을 보고 똑같이 네이처 휴먼 행동
저널 네이처 국제저널이 뭐라고 쓰냐 하면은 Underestimating Digital Media Harm. 니네가 디지털 중독을 완전 과소평가하고 있어 라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쪽 야 이거 진짜 위험해 해로워 라고 말한 캠프의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같이 논문을 써요. 그리고 이 논문의 첫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 소녀들의 경우는 전체 40% 이상이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웰빙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를 보면은 히로뽕, 코카인 같은 마약을 해가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진 남자애들만큼이나 삶의 행복도가 떨어진다, 웰빙이 떨어진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캠프는요, 적당히 하면 괜찮아가 아니라 야 어린아이들은 이걸로부터 보호해야 돼. 걔네가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적당히가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은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사용으로부터 아예 일정 나이까지 보호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위험의 캠프, 해로워 캠프에는 방금 말한 지인 트웬지 교수님도 있지만 NYU의 조나탄 하이트 교수님도 있어요. 이 교수님은 그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소셜미디어에도 등장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조나탄 하이트 교수님과 그리고 요 지인 트웬지 교수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만프레드 슈피처 교수님, 뇌가 퇴화한다라고서는 경고하고 있는 이 교수님, 이 세 분의 경우에는 디지털 중독 엄청 위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캠프가 계속해서 논문을 내고 통계를 보여주고 통계 분석한 거를 서로 티키타카 싸우면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적당히면 괜찮아, 아니야 엄청 위험하고 해로워라고 아직도 학계가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게 통합해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판단의 몫은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판단의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롭다라고서는 말하는 캠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근데 그 데이터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 정말 모든 이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의 데이터야 라고 말하는 다른 쪽 캠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완화에서는 이론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지털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정말 대략적으로 5가지 영역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나? 그럼 정말 이거 큰일 나나? 라고 했을 때 큰일 나, 되게 해로워 라고 말하는 캠프와 아니 적당히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캠프에 양쪽 교수님들의 이론이 또 있다는 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떠신가요? 내 아이가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적당히 하면 괜찮아 쪽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할 때마다 이게 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라고 굉장히 해롭다라고 느끼는 쪽이신가요? 아마 부모님 여러분의 경우도,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걸 하는 여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도 자기만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유튜브 댓글란에서도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그렇지만 이론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 중독, 디지털 기술 중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또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편 약속드린 대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한편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만의 답을 찾아서 잘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나만의 솔루션을 찾는 데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